안녕하세요. 등록번호 2971번 이상훈 회계사입니다. 이번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세무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대충을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에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손 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이 세무조정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죠. 일종의 빅2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손은 총액법이고 대충은 보충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요? 예, 이게 중요한 차이죠. 그러나 대손을 보충법으로 대충을 총액법으로 못할 건 없죠. 결국 이건 형식과 절차만 그렇다는 것일 뿐 본질적 차이라고는 할 수 없죠. 본질적 차이는 대손은 발생주의고 대충은 이제 현금주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법에서는 더 이상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을 인정해주지 않죠. 대손은 회계도 발생주의고 세법도 발생주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손 사유와 대손 충당금 한도의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을 조정해 주는 것이라면 퇴직급여 충당금은 회계는 발생주의고 세법은 현금주의이므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로 바꾸는 것이 바로 세무조정이 되는 거죠. 현금주의, 즉 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갈 때 송금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잡하고 어렵게 회계와 세무상 차이를 찾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회계상 발생주의로 계산한 송금을 모두 부인해버리고 세법상 현금주의로 계산한 금액을 송금 산입해버리면 훨씬 간단 명료해지죠. 그런 다음 퇴직금 지급 중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만 추가적으로 조정해주면 되는 것이죠. 대충 관련 규정들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사회적립자산, 또 IFRS에서는 보험수리 손익계정이 있겠죠.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여기서 사회적립자산은 회사에 따라 퇴직연금 운종자산에 더하여 퇴직보험 예치금까지 있는 경우도 있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퇴직보험 예치금을 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예물로 국민연금 전환금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세무조정계산서 양식을 보면 대충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에서 다루고 사회적립자산은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다만 국민연금 전환금만은 대충과 함께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다루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회계의 원리적으로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모두 하나의 자산, 모두 똑같은 자산이죠. 사회적립자산으로 묶습니다. 세무조정 결과는 똑같습니다. 먼저 회계상 발생주의로 계산한 금액을 부인해줘야죠. 이 부분이 회계상 당기 비용을 설정한 것이고 분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 당기 비용 270을 부인하는데 세무조정은 간접법을 하니까 대차 대조표 계정을 부인하죠. 먼저 퇴직급여 충당금 300을 송금 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하고 보험 수리손 30을 송금 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회계상 발생주의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없애줬습니다. 다음 세법상 현금주의로 계산한 금액을 송금 산입하면 되겠죠. 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갈 때 먼저 사회적립자산의 예금을 불입할 때 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죠. 사회자산의 전가 이거죠. 사회자산의 전가 이거 송금 산입.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한 금액 200, 이 200 중 100은 사회자산을 찾아서 줬지만 나머지 100은 회사 돈으로 직접 줬죠. 이 100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100을 송금 산입하면 되죠. 그런데 이와 동일한 효과가 나오기 위해 퇴충 차변 전가 200 전체를 송금 산입하고 사회적립자산 대변 전가 100을 송금 불산입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결국 이 세 개의 각 계정들의 차변 전가는 송금 산입, 대변 전가는 입금 산입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설명하기 위해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 복잡해졌지 결과는 너무 간단하죠. 이것으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로 바꾸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지급 중에서 세법상 부인되는 게 있죠. 비현실적 퇴직, 임원 한도 초과, 이런 것들은 그동안 많이 들어봤던 말들이죠. 비현실적 퇴직은 성금 불산입, 즉 입금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하면 될 것이고, 임원 한도 초과는 입금 산입, 사회유출 상류로 소득 처분하면 되겠죠. 별 문제 없죠.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네요. 과거 퇴직급여 충당금 미소진액, 다른 적절한 표현이 없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과거 세법상 성금으로 인정받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 중에서 아직 다 소진되지 않은 부분을 말하는 거죠. 퇴직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것과 먼저 상계해야 하니까 이걸 다 소진할 때까지는 성금 산입할 수 없죠.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6년, 7년이 지났네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소멸되었겠지만 아직 남아있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걸 다 소진할 때까지는 퇴직금 지급하더라도, 즉 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더라도 성금 산입할 수 없는 거죠. 대충만 먼저 상계해야 하니까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변은 송금 산입, 송금 산입, 송금 산입. 대변은 송금 부인, 즉 입금 산입, 입금 산입, 그리고 이쪽 모두 입금 산입. 소득 처분은 이쪽은 자산 부채니까 유보, 이건 자본이니까 기타, 그리고 비현실적 퇴직은 유보, 임원 한도 초과는 사회유출 상여, 그리고 이것도 유보죠. 이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과거의 마이너스 유보를 올해 플러스 유보로 추인하는 것이 되겠죠.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 정기로부터 이월된 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각 개별 조정 명세서는 건너뛰도록 하죠. 여기서는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가 되겠네요. 이런 세부적 조정 명세서는 건너뛰고 바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와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로 가서 기록하면 되겠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세무서 직원이 열받지 않게 자세하면서도 멋지게 잘 설명해 주면 되겠고,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차후에 유보의 추인을 잘 할 수 있게 멋지게 잘 정리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기법이 잘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과거 퇴직급여 충당금 미소진액이라는 다소 생소한 상황에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아직 남아있는 회사는 거의 없겠죠. 또 앞으로 없어질 것이므로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이걸 빼버리면 되니까 이 기법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죠. 실무에서 대충에 소요되는 그 엄청난 에너지 낭비를 생각하면, 그러고도 과연 태충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도 싶고, 시키는 대로 절차대로 따라서 하기는 했지만 결국 일을 다 해내죠. 반성을 해서라도. 그러나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겨버리면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소개하는 기법은 너무 회계 원리적으로 명확하고 간단 명료하죠. 이걸 버릴 이유가 없죠. 너무 아까운 기법입니다. 이제 강의가 끝났네요. 여러분들이 이 기법들을 이용해 세무조정에 활용해 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알 수도 없고. 다만 이 기법과 설명을 이용해서 책을 쓰거나 남에게 강좌를 할 때는 남의 논문을 자기 논문에 인용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 출처를 밝혀주는 것이 최선의 예겠죠. 그럼 여기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운을 빌겠습니다.